하위. 자, 얘들아, 오늘 주제통합5 보러 넘어가 보자. 요건 이제 음악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예술 중에 음악. 뭐 이게 좀 피아노를 원래 좀 치거나 그 음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좀 쉬웠었고,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칠 줄 알아가지고 생각보다 지문이 쉬웠는데, 그 피아노 음계에 대해서, 건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중간에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지문 다시 따라오면 되겠다. 됐지? 가서 읽어볼게. 자, 음악이 없는 문화권은 없으며 음의 높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거기에서 더 특별하게도 인간이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주목하라고 대놓고 말했으니까 밑줄을 쳐볼게.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래.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옥타브는 얘들아, 한 옥타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도라는 건반을 치고 있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또 그다음 도 나오는 거 있지, 요거. 첫 번째 도랑 요 도 있지. 요게 이제 한 옥타브 차이가 난다고 해. 같은 도끼리.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인간이 옥타브를 같은 음으로 인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낮은 도랑 높은 도랑 어차피 똑같은 도로 인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음의 높이는 좀 다르더라도. 이해됐지?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어느 문화권의 음악에서건 어떤 음의 진동수의 두 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이지만 해서 지만의 세모를 치고 밑줄을 쳐볼게. 어떤 음의 진동수의 두 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다 이 말이야. 한 옥타브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낮은 도에서 그 다음에 나올, 그 다음에 한 번 더 높은 그 다음 도까지는, 낮은 도가 예를 들어서 뭐 진동수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도는 200이란 말이야. 두 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은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가 높다고 한다. 이제 계속 읽어볼게. 그렇지만 원래 음과 같은 의미로 불린다. 어떻게? 도 이렇게. 이러한 음의 순환성을 크로마라고 부른대. 크로마는 뭐다? 음이 순환한다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도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레미파솔라시 하다음에 마지막에 또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음의 순환성이라는 거지. 이게 크로마야. 이러한 현상은 서양 음악이든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이든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음악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밑줄 쳐보자.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음악이라면 거의 다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단 말이야. 물리적 거리가 그렇게 먼데 어떻게 똑같이 이런 음의 순환성을 보이냐는 거지. 자, 이러한 옥타브의 특별한 지위에 추가하여 진동수가 2대 3의 비를 갖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인 5도 음정이 서로 잘 어울려 협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면 우리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문화권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지. 첫 번째, 음의 순환성을 갖는다라는 거. 두 번째, 모든 인간, 모든 문화에서 5도 음정은 서로 잘 어울리는 음정이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뭐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데리고 와가지고 도랑 소를 같이 딱 누르잖아. 그러면 도 소리 합해지는 이 음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들린다고. 이제 협화, 어울리는 음처럼 들린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밑줄을 쳐볼게. 추가하여 플러스에서 요 음 사이 5도 음정이 협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다. 됐지? 그 다음, 이러한 음정 인식의 보편성은 뇌를 비롯한 신경체계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적혀있지. 그래서 이렇게 문화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 음에 대한 공통점 두 개가 생기는 이유가 요거래. 밑줄 쳐보면 신경체계가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이렇게 음의 순환성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도 음정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 됐나? 혹시나 이쪽에서 궁금한 사람, 이 5도 음정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2대 3의 비를 갖는다 적혀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도가, 예를 들어서 뭐 진동수가 100이라고 하면은 여기 솔은 진동수가
150 정도가 돼야 되겠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5도 음정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진동수의 구체적인 진동수는 안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개념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넘어가 볼게. 자, 음정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 협파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정을 바탕으로 음계가 만들어지므로, 잘 봐. 음계가 만들어지는데 뭘 바탕으로? 협파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정을 바탕으로. 아까 협파적이 뭔지 알았지? 5도 말하는 거지. 도랑 솔 그런 거. 여러 문화권의 음계도 공통성을 갖는다. 왜? 모든 사람들은 협파, 듣기 편한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런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협파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음계를 만드니까 다 공통성을 갖게 되겠지. 자, 27,000년 전에서 21,000년 전 사이에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즉 속을 파내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새뼈의 발견을 통해서 이때 이미 음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요게 음계는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음계란 정의 내리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선택된 음의 집합을 일컫는다. 선택된 음의 집합이다. 음계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아까 앞에서 계속 다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옥타브 순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의 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만드는 방식도 밑줄을 쳐볼게. 음계는 밑에 옥타브의 순환성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하나의 옥타브 안에 몇 개 정도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유는 어차피 여기에서 도에서 도까지의 음계나 그 다음 도에서 도까지 음계나 아까 말했지, 사람들은 옥타브는 같은 음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옥타브 안에서 뭐 3개를 고르든 4개를 골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계를 만든다는 거야. 어떤 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권마다 상이하지만 전혀 소통이 없었던 문화권 사이에서도 음계의 음들이 일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음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적혀있지. 밑줄 쳐보자. 자, 어떤 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권마다 상이하다, 즉 다르다는 거야. 문화권마다 뭐 어떤 사람은 요즘 음계로 따지면 도미소를 선택하는 문화가 있고 또는 레파라를 선택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상이하지만 말이야. 아예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도 음계의 음들이 일치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란 어떤 소리를 보편적으로 이거를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를 들려주면은 어떤 문화권이든 이거를 좋아한다 했을 때 그 도는 이 특정 음이 되겠고 그 음에 대한 선호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인간은 문화권과 상관없이 어떠한 소리를 좋아한다 요 말이야. 어떠한 음을 좋아하게 돼 있다라고. 요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음계가 출현하기도 한다. 5도 협파성을 토대로 한 피타고라스 음계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3분 손익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고 현대 서양 표준 음계인 평균율을 서양인들보다 먼저 16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명나라 사람 주제육이었다까지 하고 넘어가기 전에 체크하고 그 다음 설명 좀 할게 얘들아. 뭔지 뒤에 읽어볼게. 5도 협파성을 토대로 한 피타고라스 음계랑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 3분 손익법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고안되었고, 즉 뭐다? 서양과 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계가 출현을 했고 그 밑에 평균율이라는 거를 서양인들보다 먼저 주제육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다는 말이야. 그 뒤에 평균율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평균율이 뭐냐? 온음이 반음의 2배 간격을 갖고 반음은 모두 동일한 간격을 갖게 하여 하나의 옥타브에 12개의 반음을 등 간격,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래. 됐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건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그 12개의 반음을 갖게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온음은 반음의 2배의 간격을 갖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림 보자. 요건 그냥 네이버에서 피아노 건반 사진 치면 나오는 사진인데, 자, 일단 온음이 먼저 설명해 줄게. 현대음악에서 온음이라고는 이런 거야. 지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보이죠? 여기서 도랑 레를 갖다가 이게 온음이라 그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건반과 어떤 건반 사이에 하나의 음이 더 들어있으면 온음이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있고 빵개면은 딱 두 음이 붙어있으면 말이야. 그걸 반음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도랑 레는 온음일 수밖에 없는 게 도랑 레 사이에 도, 샵 여기 까만색 건반 보이지? 여기 한 개 딱 더 들어있잖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얘들 한 개가 더 두 음 사이에 하나의 음이 더 들어있으니까 온음이라 부르는 거고. 미랑 파 봐봐. 미랑 파는 특이하게 여기 까만색 건반이 없지. 이런 경우는 미랑 파끼리는 이제 반음 관계라 그래. 반음. 그래서 반음이고 온음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파랑 파 위에 있는 까만 건반 사이는 반음이냐 온음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반음이라 그래야겠지. 얘랑 얘 사이에는 다른 음이 없잖아. 근데 파랑 여기 솔 사이에는 까만 건반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얘들 둘은 온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왜 12개의 반음이 나오냐 세보면은 나 이렇게 세볼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에서부터 도까지가 하나의 옥타브지. 그러니까 이 옥타브에서 반음을 다 세보자. 도랑 까만 건반 한 개, 반음 하나. 그 다음 이제 손 잘 봐. 반음 하나, 둘, 셋. 인정?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시도 열둘. 이해됐나?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12개의 반음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12개의 반음. 이해됐지?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평균율에 대해 다시 볼게 얘들아. 이 평균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지. 온음이 반음의 2배 간격을 갖는다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봤지 방금? 반음은 두 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온음은 두 음 사이에 뭔가 한 개 더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2배 간격을 갖는다는 말이고 반음은 동일한 간격을 갖게 반틈짜리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여기 음과 음 사이에 아무 음이 없게 해서 12개의 반음을 등간격으로 배치했다 이거지. 이게 바로 평균율이야. 뭐 주제역이 일찍이 옥타브를 12등분하는 반음의 간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을 놀라게 했다. 즉 엄청 옛날 옛적에 주제역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본 피아노 건반이랑 똑같은 음을 써버렸다고. 봤잖아. 그 하나의 옥타브, 도에서 도까지 옥타브를 12개로 등분하는 반음이었지 아까 피아노 건반이. 그걸 갖다가 주제역도 똑같이 계산해냈었다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놀라는 거지. 우리 문화권에 있는 음인데 얘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넘어가 볼게. 자, 음악에 보편성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를 우리는 인간의 뇌에 찾을 수 있다. 자, 요 앞에까지는 어떤 주제였어?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 인간의 뇌로 보지 않고 그냥 음악에서의 음으로 봤었지. 음으로 보편성이 있구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뇌에서 보겠대. 음악을 관장하는 뇌의 장소는 소리를 1차적으로 인지하는 청각피질이랑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체크해보자. 우선 인간의 뇌에 대한 단락이고 청각피질은 소리를 1차적 인지하는 애들. 그 다음에 대뇌 변연계는 정서를 담당하는 쪽이야. 청각피질은 귀의 청세포와 청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개별 음정에 대한 지각을 일으킨다. 지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가? 청각피질이. 청각피질로부터 신호를 받는 대뇌 변연계는 생존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반사작용뿐만 아니라 본능과 정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파충류의 뇌라고 일컬어지며 청각피질로부터 받은 신호에 대하여 사고의 개입 없이,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사고의 개입 없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본능적으로, 알겠지? 본능적으로 정서를 팍 일으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대뇌 변연계라 이거지. 이해됐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확실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딱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바로 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악이 일으키는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음악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중요하게 여겨져 온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뭐가? 정서적 공감이야말로 핵심적인 이유라고. 됐나? 그래서 모든 인간이 청각피질도 있고 대뇌 변연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공통적인 정서 반응을 민감하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요 대뇌 변연계 있지. 이건 본능에 의한 거니까 그렇겠구나 하면서 글이 끝난다. 자, 나 읽어볼게. 자, 가물란에 관한 건데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 서양의 그 음악과 가물란을 비교 내주만 해주면 돼. 자, 인도네시아의 전통 합주단인 가물란은 서양 세계에 일찍부터 알려졌다.
가물은 망치를 의미하고 안은 행동을 의미하므로 가물란은 망치질이래. 이는 가물란이 주로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관련을 갖는다. 타악기가 많으니까 타악기가 뭔지 알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키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 뭐 북 이런 거. 자, 가물란에서는 거의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여서 만들어지는 음향은 우리 농악대가 징, 꽹과리, 장구 등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리듬 앙상블의 음향과는 사뭇 다르다 적혀있지. 왜? 모든 악기가 선율 타악기여서 우리의 농악대랑은 사뭇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타악기가 다 이거요. 봐라. 징, 꽹과리, 장구도 타악기잖아. 근데 같은 타악기라 하더라도 좀 다르다고. 왜? 얘들 거는 선율 타악기라 가지고 그래. 그 뒤에 크기가 다른 쇠막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사론, 그 다음에 보낭은 망치로 타격하면 인도네시아 독특한 선율과 음색이 창출된다 해서 여기 말하는 가물란에 해당하는 악기들을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선율을 뿜어내는구나까지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 그래서 가물란 음악은 역동적이면서 특이한 쇳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앙상블을 이룬다. 요건 독특한 앙상블과 독특한 선율은 같은 말이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고 특징 여기만 체크할게. 역동적이라든지 특이한 쇳소리가 난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내신 준비할 때 얘들아 가물란 적어 놓은 다음에 가물란과 그 관계 있는 단어들 다 적어가지고 내신 대비하는 거 알지? 가물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망치 또는 타악기 또는 선율 타악기, 역동적, 특이한 쇳소리 다 얘들 거야.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은 주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보이지? 한 번 더.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조금씩 변주가 이루어지면서 오래 지속된다. 자, 넘버링 해볼까? 첫 번째, 선율 타악기가 가물란의 특징 하나. 두 번째, 역동적이면서 특이한 쇳소리. 세 번째, 하나의 악절이 반복되거나 조금 변주시킨다. 조금 다르게 가지고 반복한다고. 이 음악에서는 역동적인 리듬이 정교하게 나타나면서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이끌어 가는데 큰 솥 모양의 악기인 공이 내는 저음이 새 곡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공을 땅 치면은 이 곡은 끝났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거의 나열만 쭉 돼 있어서 어렵진 않았어. 가물란은 다양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슬렌드로랑 펠로그다. 펠로그랑 슬렌드로는 둘 다 뭐다? 전통 음계인 거야. 인도네시아만의. 그러면 이제 그걸 보자마자 가에 나왔던 그 음계의 개념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지. 자, 이 음계들은 모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옥타브 체계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면 서양의 음계랑은 다르다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서양의 음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계와의 공통점은 뭐다? 가물란과 공통점은 얘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타브를 사용한다는 거야. 딱 나오잖아. 진동수의 2배가 되면 같은 이름을 부여한다. 아까 우리 여기 봤지? 그림 잘 봐봐. 요 그림에서 했었지? 여기에 도랑, 여기에 도랑은 진동수가 2배 차이 나게 돼 있어. 2배. 얘가 진동수가 100이라면은 여기는 200이란 말이야. 근데 가물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동수의 2배가 되는 음은 같은 음으로 인식하는 그 옥타브 체계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거를 제외하면은 말이야. 그거 제외하면 서양 음계랑 너무 다르다. 슬렌드로는 정의 내린다. 이웃하는 음 사이의 간격, 즉 접속사. 음정이 대략 240센트로 균일하도록 설계된 오음 음계이고, 여기서 음정에 대한 정의가 은근슬쩍 나왔지. 음정이 뭐라고? 이웃하는 음 사이의 간격, 이웃하는 도랑 위에 있는 그 도샵?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음 음계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 균일하도록에 여기 좀 별표 쳐놓을래 얘들아. 균일하게 설계된 오음이고, 그러니까 음정끼리는 무조건 240센트여야 돼. 펠로그는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이 불균등하다 별표치고 불균등한 칠음계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240cm, 어떤 거는 200이고 어떤 건 150이고 이렇겠지. 이게 바로 펠로그야. 가물란에서는 악단마다 각기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하지만 지만 악단마다 기준음을 다르게 조율하지만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 여기서도 별표 칠 거, 이 거의라는 말,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고. 됐지? 그럼 정리해보면, 그 가물란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마다 악단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악단, 뭐 부산 악단 이렇게 악단이 지역마다 같이 다 각각 있는데 악단마다 기준음은 다 다르다고. 기준음. 근데 요거는 꼭 지켜.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을 해준다. 됐지? 그 다음. 하지만 남겨둔 약간의 그 오차는 여기 보이지? 거의 정확한 거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오차는 맥놀리를 일으켜 울림을 증가시킨다 적혀 있어. 이 맥놀리가 뭔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 맥놀리가 뭐냐면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나도 이제 거의 처음 들어봤어. 이 맥놀리는 똑같은 음이나 아니면 거의 유사한 음이지, 거의 차이가 없는 음을 동시에 딱 눌렀을 때 이게 웅웅웅웅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울려 나가는 걸 갖다 맥놀이를 하더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맥놀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라. 이웃하는 음 사이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한다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난다는 건 뭐야? 거의 유사한 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맥놀이가 일어나는 거라고. 됐나? 그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이지. 자, 서양 음악의 중심을 이루는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조화음은 사인파 형태의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한데 그 단순음 중에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한다 적혀 있지. 좀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분석을 해보자. 일단 주체는 서양 음악이야, 얘들아. 서양 음악의 이런 악기에서 나오는 음과 같은 이 조화음은 말이야, 단순음들로 분해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단순음끼리 모이면 조화음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그 단순음 중에 가장 낮은 음을 갖다가 기본음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음이 낮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세보라고 하면은 기본음, 단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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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음 해서 이제 조화음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조화음의 단순음들은 기본음의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다. 자, 단순음은 어떻다고 이제?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진동수라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조화음이 있는데 그 조화음 중에 가장 낮은 음인 그 기본음이 진동수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그 100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높은 음밖에 없지. 왜? 그 기본음이 제일 낮은 거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단순음들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수배는 뭐 1.5배, 2.6배 이게 아니라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100이면 그 다음 건 200, 200이면 300, 뭐 300이면 400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정수배. 기본음의 정수배. 됐나? 그게 이 말이야, 지금. 그런 점에서 서양적 감각에서는 조화음이 표준적인 아름다움의 바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왜? 너무 규칙적인 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가물란은 막대, 솥, 징을 쳐서 나오는 음은 음을 구성하는 단순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비조화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물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세야 되냐면 가물란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진동수는 뭐 기본음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기본음이 100이라고 하면 가물란은 2배, 3배, 4배 가는 게 아니라 막 1.6배, 2.5배 이렇게 소수점 있게 정수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지. 이 가물란이 연주하는 곡에서는 이렇게 서양인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어 보이는 비조화음이 곡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얘는 안정감이 없고 얘는 안정감이 있는 거지, 지금. 또한 악단마다 각기 다른 기준음을 갖고 악기들이 그에 맞추어 조율되어 있어서 보이지?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 갖고 악기들이 거기에 조율되어 있어서 개별 악단의 고유한 속성을 중시하는, 별표 좀 칠게. 개별 악단마다의 고유성을 중시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넘어가봐. 가물란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독특한 존재 의미를 갖는 것. 즉 이 말이야. 악단을 지역으로 보는 거야. 우리 지역 악단, 너희 지역 악단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악단은 고유한 자기들만의 기준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동네마다 기준음이 다르니까 다르게 연주를 할 거고 다르게 조율되어 있으니까 다른 속성의 음악을 연주하겠지. 그게 곧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거야.
가물라는 종교, 의식, 교육, 사교적 목적에 널리 사용되고 개인이 아니라 한 번 더 역접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한다 할 때 여기서의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 얘기한다. 얘들아. 지역 공동체. 그 가물란이 그 국가 전체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악단이. 그 국가 전체에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각각의 악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악단은 또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나라라도 악단이 다르면은 음이 다르게 들리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본문 독해 끝이고 문제 넘어가 보자. 1번 문제. 가와 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쉬웠다. 5번 봐봐라. 현악기랑 타악기 중 더 오래된 것은 어느? 그건 너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지? 2번 문제.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피타고라스 음계는 3분 손익법을 활용하여 이게 아니지. 독자적으로 얘를 만들었고 얘도 독자적으로 나왔다 이거야. 활용했다 하면 안 되지. 이유가 뭐야 얘들아? 활용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선호하는 음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본문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그게 뭐야? 얘가 얘를 따라했다 이 말이니까 각각 다른 문화에서 똑같이 좋은 그러니까 똑같은 음들이 나온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활용하지 않은 각각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표 딱 나오네. 이거는 음정이 센트라고 부른다. 이거 혹시 모를까 하는데 여기 C, D, E, F, G 요거 있지? 요거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 그냥 C를 갖다가 도라고 생각해라. 그냥 C를 도라고 생각하면 돼. 1번이 틀렸었어. 자, D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여기 C 다음에 여기 D가 있겠지? 이웃한 C음보다 400센트가 높아야 한다 하고 있는데 자, C음과 D음 사이의 센트 차이는 200이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서 한 옥타브 높은 C랑 D 사이는 얘들 둘은 400센트가 차이 나냐 묻는 건데 그게 전혀 아니지. 왜? 옥타브가 넘어가서 가도 이 C랑 C는 우리는 같은 음으로 인지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들 둘 차이가 200 나니까 여기 CD 차이도 200이 나야 정상이지. 그래서 400이 아니라 200인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넘어갈게.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5번 문제 깔리는 사람 있을까 봐 하는데 그 C음과 그보다 한 옥타브 높은 C음의 간격으로부터 1200센트가 크로마의 주기임이 확인된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C에서 C까지 센트 다 더하면 1200이거든. 그래서 1200이 한 옥타브다 알 수 있다 이거지. 4번 문제. 가물란 음악의 특징이 아닌 거 답 5번이었어. 자, 선율 타악기에서 나오는 5개의 음만으로 맥놀이를 발생시켜 다양한 울림을 창조한다 했을 때 이 5개의 음만으로 맥놀이를 발생시킨 게 아니지. 본문에 뭐가 있었어? 비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 여기 7음 음계도 쓰지 얘들아. 펠로그도 쓰잖아. 뭐 슬렌드로는 균이란 5음계지만 펠로그는 불균등한 7음계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5개의 음만으로 발생시킨다는 건 틀렸지. 넘어가서 5번 문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다. 5번이었는데 잘 봐. 음악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 자, 정서적 공감이라 말했지. 그러는 순간 대뇌 변연계의 작용으로 사고의 개입 없이 딱 나오지. 대뇌 변연계의 작용해야지. 이게 정서 담당하고 사고의 개입 없다 그랬지. 본능적으로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5번이다. 됐나? 자, 여기까지가 본문 독해랑 문제풀이 끝이고 이제 그 본문 정리하러 넘어가 보자. 그 가짐부터 정리를 했는데 정리해낸 거 같이 보면서 가자. 그리고 얘들아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야지 이 필기가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그 말로 대체하는 거를 많이 생략해 놔가지고 이 그 글만 적어 놓으면은 잘못하다가는 막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알겠지? 1단락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편성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보편성의 증거에 대해 얘기를 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지. 이 크로마라는 것과 협화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를 했어. 크로마는 음의 순환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시 잘 봐. 1옥타브 도랑 2옥타브 도는 우리가 같은 음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쌤 저는
1옥타브 도랑 2옥타브 도를 치면은 하나는 낮게 들리고 하나는 높게 들리니까 다르게 들린다. 음정이 다르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물론 높은 음과 낮은 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음의 높이는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높은 곳에 도를 치고 낮은 곳에 도를 쳐도 우리는 똑같이 뭐라 그럴 거야? 아, 이것도 도고 저것도 도라고 하지. 여기서 말하는 음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음으로 인지를 한다고, 높이가 아니라. 됐지? 그리고 또 한 개 더. 1옥타브 도보다 2옥타브 도가 진동수가 2배 높다는 거 꼭 체크해놔라 얘들아. 2배 진동수 높은 게 한 옥타브 차이인 거야. 협화도는 진동수가 2대 3의 비율을 갖는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을 갖는 간격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 뭐라 그러냐? 음을 협화도가 있는 음이라 협화음이라 그러는데 예시로 이제 5도, 즉 이제 도랑 솔은 협화도가 있는 음이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왜 음악의 보편성이 하냐? Y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뭐 아닌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 협화도가 있는 음을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이 음의 순환성도 발견이 되고. 이 단락 넘어가시면 음계에 대한 게 나와. 음계는 연주를 위한 음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의 집합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화적 음정을 얘기하는 거. 협화적 음정. 첫 번째 특징, 한 옥타브에서 음을 선택한다. 도에서 도 사이에서 음을 몇 개 선택하고 문화권마다 음 선택은 다르지만 일치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치하는 걸 봤을 때 특정 음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 다음 넘어가서 계속 2단락에 관한 거다. 세 번째, 다른 문화권이라도 동일한 음계가 존재한다는 게 좀 신기했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계랑 중국의 이제 3분 손익법, 이게 동일한 음계였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문화가 다른데 동일한 음계가 존재할 수 있지? 하다가 이런 걸 떠올렸다고. 이런 거. 평균율에 관한 이제 그 정보가 있었어. 평균율은 일반적으로 온음이 반음의 2배 간격으로 이제 있고 반음끼리는 등간격, 동일 간격으로 쫙 나열된 걸 갖다가 평균율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이 12개라고 적어 놓은 거는 반음의 개수가 하나의 그 옥타브 안에 반음이 12개 들었다는 말이야. 아까 건반으로 내가 다 설명해 줬다. 지문 분석할 때. 어쨌든 이 평균율은 명나라 주제육도 고안을 하고 또 서양도 이걸 갖다 표준 음기로 쓰고 있었어. 이걸 보니까 다른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음계를 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음악이 보편성을 띠는구나를 알고 있을 수 있어. 3단락은 이제 뇌에 관한 거여서 뇌로 한번 봤을 때 뇌는 이제 청각 피질과 대뇌 변연계 2개가 나왔거든. 청각 피질은 귀와 연결되는 거야. 귀와 연결, 즉 청세포, 청신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음정을 지각하는 이제 1차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부위야. 그러면 지각을 해서 얘가 신호를 전달해. 어디로? 대뇌 변연계로 연결을 하면은 얘가 어떤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반사작용 역할도 하고 두 번째 본능과 정서작용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사고의 개입 없이 본능과 정서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뭐 대뇌 변연계를 파충류의 뇌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좋은 소리는 다 좋게 느끼고 듣기 안 좋은 소리는 다 듣기 안 좋은 소리로 느낀다. 다 문화권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 알겠나?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음악적으로 한번 본 거야 지금. 자, 넘어가서 나로 넘어가자. 자, 나 지문 정리한 거 한번 보자. 나 지문의 1단락. 가물란에 관한 거였지. 가물란은 이 선율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을 얘기를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율 타악기 중에 사론과 본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랑 다르게 독특한 선율을 이끌어낸다고 했어. 가물란 음악의 특징이 지금 세 가지 적어놨지. 그래서 요거 필기하시면 된다. 뭐 역동적이고 새소리가 난다. 하나의 악절을 반복하거나 변주해서 오래 지속하는 음악을 얘기한다. 세 번째, 강한 타악기 소리가 곡을 리드하는데 그 중에서 공이라는 악기는 새로운 곡의 시작을 알린다까지 추가 정보가 있었지. 이 단락은 서양 음계랑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를 비교했었는데 얘들 둘은 말이야 옥타브 체계가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그것 빼고는 모두 달랐어. 이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에는 슬렌드로랑 펠로그라는 게 있는데 슬렌드로는 음정이 240센트로 균일하게 밑줄 쳐놨지? 균일하게 설계되어 있는 음계고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어. 하지만
펠로그는 음정이 불균등한 7음계란 말이야. 그래서 5음음계, 7음음계고 또 균이라고 불균등하다까지 알아두면 되겠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 전통 음계는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웃하는 음 사이의 음정은 거의 정확하게 조율을 해놨어. 이웃하는 음 사이는. 근데 왜 거의에 별표 쳐놨냐면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이유가 이 오차를 통해서 맥놀이를 발생시키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울려 퍼지게. 그래서 뭐 요런 정보들이 있었다 얘들아. 됐지? 넘어가 볼게. 3단락 가시면 서양 음악의 조화음과 가물란의 조화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양 음악의 조화음은 요런 거야. 가장 낮은 음을 기본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기본음부터 정수배에 있는 단순음을 다 뽑아서 한 번에 빵 치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음이라고 느낀단 말이야. 조화음이 아름다운 음이라고 느낀다 이거지. 하지만 가물란은 기본음은 역시 가장 낮은 음은 맞겠지. 근데 여기에서 단순음까지의 거리가 정수배가 아니야. 얘가 이제 한 배, 두 배, 세 배 이거였다면 이거는 뭐 2.5배, 뭐 2.6배 이렇게 가는 거지.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비조화음으로 들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물란은 그러니까 악단마다 다른 기준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른 기준음을 가지고 기준음을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세팅하면은 그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속성이 잘 드러나겠지. 그래서 이 가물란 음악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존재하는 음악이구나, 음계구나 알면 돼. 됐나? 여기까지가 주제 통합 5 끝이다.